안녕하세요. LH 청약센터입니다. 오늘은 서울 거주자 분들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돼 SH의 정말 반가운 소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2026년 상반기 일반 매입임대 주택 입주 대기자 모집 공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쁘신 분들을 위해 초반의 핵심 포인트만 짚어드리고 이어서 공급 내역부터 신청 자격, 복잡한 소득과 자산 기준,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배점표 분석,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번 공고의 전문가가 되실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했으니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이번 공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5가지를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준일입니다. 이번 공고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6년 2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이 날짜가 바로 여러분의 나이, 거주지, 무주택 여부, 소득 및 자산을 판단하는 기준일이 됩니다. 둘째, 모집 대상과 인원입니다. 서울시 저소득 시민을 위해 매입한 다가구 및 원룸 주택 총 1,470명의 입주 대기자를 모집합니다. 셋째, 신청 지역 제한입니다. 안타깝게도 서울시 전체 자치구가 대상은 아닙니다. 공고일인 현재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등 정해진 18개의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분들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파격적인 임대 조건입니다. 시중 전세 금액의 약 30% 수준이라는 파격적인 임대료로 공급합니다. 기본 임대 기간은 2년이지만 자격을 유지하시면 14회까지 갱신하여 최장 30년까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신청 일정과 장소입니다. 1순위 신청은 2026년 3월 16일 월요일부터 3월 18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인터넷 접수가 아니라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하셔야 합니다. 자, 핵심을 파악하셨다면 이제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SH공사에서 매입한 일반 매입임대 주택으로 주택 유형은 크게 다가구와 원룸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다가구 주택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되며 가구 원수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총 1,250명으로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합니다. 원룸 주택은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미만에 공급되며 1인에서 2인 가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집 인원은 총 220명입니다. 주의사항은 입주 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본인의 가구 원수에 따른 기준 면적보다 작은 면적의 원룸 주택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 접수 이후에는 주택 유형을 절대 변경할 수 없으니 처음 선택하실 때 신중하셔야 합니다. 이번 공고는 서울 시내 임대주택 재고 물량과 매입 계획을 고려하여 18개 자치구에서만 입주 대기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가능한 자치구는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중랑구입니다. 이 지역에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각 자치구별로 모집 인원도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구로구는 다가구만 200명을 모집하고 서대문구는 다가구 20명, 원룸 50명 등 총 70명을 모집합니다. 거주하시는 구의 정확한 모집 인원은 공고문 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은 크게 기본 요건과 순위별 요건으로 나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26년 2월 26일 현재 사업 대상 지역인 18개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성년자여야 합니다. 민법상 만 19세 이상으로 2007년 2월 26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단, 미성년자가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 존속의 사망 등으로
세대주가 된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대 구성원이란 신청자 본인, 배우자, 그리고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모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나 태아도 조건에 따라 포함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입니다. 세대원 전원 중복 신청이 발견되면 전부 무효 처리되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순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1순위 자격 요건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분들입니다.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입니다. 주거지원 시급가구, 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 중에서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분들입니다. 저소득 고령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만 65세 이상, 즉 1961년 2월 26일 이전 출생자이신 어르신들입니다. 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분들 중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70% 이하면서 자산 기준을 충족하시는 분들입니다. 2순위 자격 요건은 소득 50% 이하 가구,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5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시는 분들입니다. 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 소득이 100% 이하이고 자산 기준을 충족하시는 분들입니다. 1순위 일부와 2순위 신청자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공적 자료를 통해 철저히 검증됩니다. 월 평균 소득 50% 이하 기준은 1인 가구 251만 원 이하, 2인 가구 328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381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42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 평균 소득 70% 이하 기준은 1인 가구 323만 원 이하, 2인 가구 438만 원 이하, 3인 가구 53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기준은 1인 가구 431만 원 이하, 2인 가구 602만 원 이하, 3인 가구 76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 기준은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총 자산가액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을 합산하고 부채를 뺀 금액이 2억 3,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가액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개별 자동차가액이 4,56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나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꿀팁. 2023년 3월 28일 이후에 자녀를 출산하셨거나 태아를 임신 중이시라면 총 자산가액 기준이 상향됩니다. 출산 자녀 1명이면 자산 한도가 2억 6,100만 원, 자동차는 5,020만 원으로 늘어나고 2명 이상이면 총 자산 2억 8,400만 원, 자동차 5,476만 원까지 대폭 완화되니 이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모든 세대원은 자산 확인을 위해 반드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제출 시 신청 자체가 거부됩니다. 경쟁자가 많아 1순위 내에서 경합이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배점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를 선정합니다. 총점이 같다면 특정 가점인 4항이랑 5항의 합이 높은 분, 그것도 같다면 해당 자치구 전입일이 빠른 분, 그것마저 같다면 고령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점수를 하나라도 더 끌어모으기 위한 배점 항목표를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 기간. 공고일인 현재까지 서울시에 연속해서 거주하는 기간에 따라 5년 이상이면 3점,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2점, 3년 미만이면 1점입니다. 둘째, 부양 가족 수. 본인을 제외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수가 3인 이상이면 3점,
2인이면 2점, 1인이면 1점입니다.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 한 명당 1점씩 최대 3점까지 추가됩니다.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부양하면 1점, 세대원 중 중증 장애인이 있으면 추가로 1점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 여부. 인정 회차 기준으로 24회 이상 납입하셨다면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은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은 1점을 받습니다. 넷째,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대상자. 해당 확인서를 교부받으신 분은 2점의 가점을 받습니다. 다섯째,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분들에게 중요한 항목입니다. 최근 6개월간 평균 임차료가 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주거비 부담이 크다면 무려 5점을 받습니다. 65% 이상은 4점, 50% 이상은 3점, 30% 이상은 2점을 받습니다. 이 가점들을 입증하기 위해 납입 인정 회차 증명서, 임신 진단서, 중증 장애인 입증 서류, 확정 일자가 찍힌 주택 임대차 계약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일정을 놓치시면 안 되겠죠? 인터넷 청약이 아닙니다. 무조건 오프라인 방문 접수입니다. 신청 장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1순위 접수는 2026년 3월 16일 월요일부터 3월 18일 수요일까지입니다. 2순위 접수는 1순위 모집 인원이 미달될 경우에만 3월 19일 목요일부터 3월 20일 금요일까지 진행합니다. 미달 여부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2026년 2월 26일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되고 도장, 서명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매입임대 주택 공급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자의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만약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 앞서 말씀드린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는 세대원 전원 서명을 받아 필수 제출입니다. 대리인이 가실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대리인 신분증 등이 추가로 필요하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첨되셨을 때 거주 조건과 유용한 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 계약이며 입주 자격을 유지하시면 2년 단위로 무려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즉, 최장 30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재계약 시 1순위 신청자이거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이신 분들은 재계약 횟수 제한조차 없습니다. 임대 조건은 주변 시중 전세 금액의 약 3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다가구의 경우 평균 임대 보증금 약 2,580만 원에 월 임대료 약 26만 원 수준이고 원룸은 보증금 약 2,249만 원에 월 임대료 약 21만 원 수준입니다. 보증금 상호 전환 제도로 지금 사정에 맞춰 보증금과 월세를 조절할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이 있습니다. 월세를 줄이고 싶다면 월 임대료의 최대 7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 이율은 연 6.7%로 예를 들어 임대료 1만 원을 줄이려면 보증금 약 18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이 부담된다면 임대 보증금의 최대 60%까지 월 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 이율은 연 2.5%로 매우 낮아 보증금 100만 원을 줄이면 매월 약 2천 원의 임대료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는 연 1회 신청 가능하니 본인의 자금 계획에 맞게 영리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입주 대기자로 선정되었다고 당장 내일 계약하고 입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효기간은 발표일 2026년 6월 26일로부터 6개월이며 공가가 확보된 후 구청에서 순번에 따라 개별 안내를 해드립니다.
다가구와 원룸 특성상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고 면적이 협소해 대형 냉장고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주택 상태와 입지를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입주 대기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계약 체결을 넘어 입주 후 거주하는 동안에도 무주택 요건, 소득 및 자산 기준을 계속 유지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거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퇴거하셔야 하니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주택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거주지가 서울의 해당 18개 구에 속하고 1순위 또는 2순위 요건에 부합하신다면 시세 30%라는 놀라운 혜택을 제공하는 이번 공고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결과는 2026년 6월 26일 금요일 오후 4시에 SH공사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니 꼭 달력에 적어 두시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서류 제출 전 거주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여러분의 보금자리를 지켜줄 든든하고 확실한 청약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